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물가 수준과 환율의 장기적 관계 PPP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빅맥지수로 잘 아는 구매력 평가설, 즉 PPP가 왜 현실에서는 잘 안 맞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진짜 중요한 열쇠, 바로 실질 환율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빅맥지수,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전 세계 빅맥 가격을 싹 비교해서 적정 환율을 찾아낸다는 아이디어. 참 간단하고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 PPP의 핵심인데요. 근데 이상하죠? 실제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이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PP 이론이요. 사실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을 두 가지나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나라의 상품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고요. 둘째는 운송비나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이 아예 없다는 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마다 상품 퀄리티도 다르고 사람들 취향도 다른데다가 무역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죠. 바로 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PPP가 환율 예측의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PPP의 이 단순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환율 움직임을 꿰뚫어 볼 더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실질 환율, Real Exchange Rate.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딱 잡으시면요. 여러분이 환율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죠. 실질 환율은요, 단순히 돈과 돈의 교환 비율, 그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상품 바구니 전체가 다른 나라의 상품 바구니랑 과연 몇 개나 교환될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 상품 그 자체의 교환 가치를 비교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인 거죠. 자, 교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수식입니다. 화면에 크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공식이 실질 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서 Q가 바로 실질 환율을 뜻하고요. 우변의 E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명목 환율, 예를 들어 1유로당 몇 달러 하는 그거요. 그리고 분자의 PUS는 미국의 물가 수준, 분모의 PE는 유럽의 물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공식이 말하는 건 뭐냐? 유럽 상품 바구니 하나를 살 돈으로 미국 상품 바구니를 과연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직도 좀 어렵나요? 그럼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장본 장바구니 하나를 통째로 들고 미국에 갔어요. 그걸 미국 장바구니 몇 개랑 바꿔주느냐? 그게 바로 실질 환율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감이 딱 오시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환율은 명목 환율이에요. 이건 그냥 돈 대 돈의 교환 비율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질 환율은 그 돈으로 실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즉 진짜 힘을 비교하는 거죠.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실질 환율, 이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제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지금부터 그 원리를 보여주는 핵심 그래프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파란색 선 보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수요, RD정, 즉 전 세계가 양국 물건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서 있는 저 붉은색 수직선, 저게 바로 상대적 공급, RS, 양국이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죠. 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세로축은 실질 환율, 그러니까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양국의 상대적인 생산량입니다. 근데 얼디 곡선은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까요? 너무 당연하죠. 물건값이 비싸지면 실질 환율 상승, 덜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주는 거고요. 반면에 RS 곡선이 수직인 이유는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가격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기술력이나 자본, 인구 같은 펀더멘털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RD 곡선과 RS 곡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장기 균형 실질 환율 Q1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전 세계의 수요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나라 상품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진짜 재밌는 걸 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모델의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4번 사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기술이 막 발전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쳐봐요. 그럼 유럽 물건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유럽 상품 바구니의 상대적인 가격, 즉 실질 환율, Q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락하겠죠. 이건 다시 말해서 유로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 real appreciation이고 결국 우리가 보는 명목 환율 2도 덩달아 하락, 즉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생산성이라는 경제의 근본 체력이 환율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PPP는 너무 단순해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실질 환율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실질 환율은 결국 그 나라의 생산성과 상품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즉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명목 환율의 오르내림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실질 환율의 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경제를 꿰뚫어보는 진짜 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델, 그러니까 한 나라의 생산성이나 세계 수요의 변화를 잘 분석하면 과연 미래의 환율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 짱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